안녕하세요. 어, 저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용해 주셔서 CBS 측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중에 하나인 옴김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저희는 모두가 할 수 있고 일상 속에서 가장 쉬운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후 행동이자 자원순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매일 배출하는데요. 1년에 438kg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게 매일 1단위로 나누게 되면 1.2kg를 배출하거든요. 소고기 2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지 않는 물건을 쓰레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는 그 수명을 다하지 않은 물건조차도 쓰레기로 나가고 있죠. 우리는 눈에서 멀어지게 되면 관심도 갖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잊혀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남아도는 것이 누구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퀘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즉 우리 옴김의 사업은 우리에게 익숙한 버림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쓰임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옴김의 철학인데요. 버려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하자. 그래서 누군가에게서는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자라는 데서 출발을 했고요. 다 수명을 하지 못한 것을 온전히 쓰임에 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버려짐을 쓰임의 가치로 전환하고 또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을 생활 속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찾아보자. 이런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ESG라는 경영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앞에서 많은 강의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요. 오늘 블룸버그 자료를 보니까 재미난 자료가 나왔어요. 미국에 있는 주를 ESG에 대한 성적표로 나타낸 건데요. 어디는 ESG 경영에 어긋나는 것은 쓰지 않겠다라고 불매 운동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그런 주가 있는가 하면 다분히 그냥 관심만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역을 분할해서 성적표를 낸 게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ESG에 대한 그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옴김의 활동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쉽게 버려지는 물건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을 처리하는 데 드는 막대한 환경 비용을 사전에 절감한다라는 것이 환경에 대한 기여고요. 사회적으로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후 행동 사례를 만들어서 그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소개함으로써 또 다른 우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널리 전파하고 날리지 쉐어링을 도모한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누가 책임을 가질 것이냐 버든 쉐어링에 대해서 서로 손가락질만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오늘 당장 감축을 실현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기자 에포트 쉐어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바로 나만 생각하는 데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까지 확대하는 그런 사고를 좀 확대하자라는 데서 출발했고요. 가버넌스 관련해서는 환경과 나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역량 강화 그리고 시민 참여형 자원 선순환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것이 저희 옴김의 핵심 가치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는 물건이 바로 비누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네팔에 전달했던 실물 비누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개구리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비누가 16만 개 호텔에서 하루 평균 36,000개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전달을 처음에 네팔에 갔을 때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니까 이거를 먼저 입에 갖다 대요. 먹는 건 줄 알고 아마 간식으로 오해했나 봐요. 그래서 이 물건을 주게 되면 즉 하드웨어를 주게 되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것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된 레슨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이제 크레파스인데요. 1년 동안 벌어지는 크레파스가 27톤에 해당하는데, 바로 이제 저희는 재작년에 그 현대백화점이랑 함께 한쪽에 부스를 만들어 주셔서 크레파스를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즉 버려지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수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조금 도와주시는 기업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런 일을 좀 더 할 수 있었고 같이 참여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좀 굉장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면지는 우리가 데일리 한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쓰지 않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면지를 가지고 공책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물 저희가 만들었던 물건이고요. 비누, 크레파스, 그 다음에 공책입니다. 자원순환에 대한 그림을 앞에서 이론을 말씀드렸다면 저희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리는데, 두 분께서 강의하실 때 선형적인 것을 서클로 만들었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같은 기관이나 또 다른 기관이 그것을 조금 더 단면적인 것을 입체적으로 풀어가는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원료의 공급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소비와 폐기로 가는 빨간색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좀 더 파랗고 그린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 속에서 폐기되는 물질의 양과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작은 작은 노력을 좀 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 사업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13년째인데요. 여기 보이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출발을 한 동아리로 출발한 그런 단체입니다. 저는 이 친구를 지도하다가 같이 멘토로 참여하게 된 공동 대표이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물건을 나눠주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QR 코드로 만들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온라인 형태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소득을 얻게 돼요. 바로 비누를 주게 됐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가가 필요하게 되고, 수도가에서 손을 씻는 것을 보게 되면 물을 조금 더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수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정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에너지니까 또 에너지 사업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갖게 됐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학교에 가게 되면 아이들 간식을 만들어주는 아주 어린 주부가 있어요. 주부이자 선생님인데, 근데 이 어린 엄마 10대인 것 같아요. 이 엄마의 그 치마를 붙잡고 따라다니는 또 5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또 그 아이가 어디에서 봐줄 데가 없으니까 엄마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젠더 이슈라든가 이퀄리티 이슈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또 체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또 좋은 사업을 같이 발굴하는 그런 데에 많이 저희가 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팔 같은 나라는 사실상 물건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유통비도 많이 필요하지만 또 투어리즘으로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의 서클만 잘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태우는 것도 필요해요. 아예 영원히 없어지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기술과 금융이 투입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든가 또 금융을 앞서서 하고 계시는 분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조금 더 많이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네팔에 전달하는 그 크레파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아이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는 위생교육 그리고 미술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유엔에서 인가를 받은 기관들이랑 함께 공동 콜라보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전달된 크레파스고요. 이것 또한 저희가 위생교육이랑 그다음에 미술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옮김 사업에 대한 것을 또 동시에 기후 행동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슬로건을 Act Now, 지금 당장 하는 것이 내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여태까지 한 저희 기후 행동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게 되면 23개 국가에 재가공된 비누가 6만 개, 그리고 크레파스가 한 6천 세트, 이면지 공채구를 만들었을 때 한 10,000건이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같이 참여하신 자원봉사자분들이 한 10,000명 정도 존재하시고 투입된 시간이 한 3만 시간 정도 됩니다. 이거를 비누 1kg를 재활용했을 때 2kg의 CO2를 감축할 수 있고요. 비누 1톤을 다시 또 계산을 하게 되면 오토바이 666개가 CO2를 감축하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이 하나의 작은 단위의 점조직과 같은 그런 어떤 활동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에 하던 어떤 사업들의 그 조금 더 효과를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건데요. 버려진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단순한 활동에서부터 시민 참여형 순환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함께 하는 이해관계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노하우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날리지 쉐어링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연계를 통해서 순환 경제 시스템을 조금 더 탄탄하게 작더라도 탄탄하게 만드는데 저희의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든 2010년에 만든 아주 초심을 그대로 적은 건데요. 저희는 이걸 그대로 여태까지 수정하지 않은 채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원의 유의면 옮김에 대한 교육과 활동을 장려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또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저희와 같은 이런 옮김이 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EBS에서 만든 건축 탐구라고 하는 그 하나의 에피소드 중에 저희 눈을 이렇게 반짝 뜨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고옥에서 시골에 버려진 고옥이나 건물에서 석가래나 이런 건축 자재를 갖고 와서 다시 집을 지을 때 중요한 아이템으로 넣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집을 봤는데요. 이것 또한 하나의 옮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옮김 사업을 할 때 같이 했던 스텝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노후화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이런 아주 재미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제가 이제 농사 짓는 일에 아주 빠졌는데요. 농가에도 보면 폐 비닐을 수거해서 이걸 다시 에너지 자원화하는 그런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R&D 사업을 열심히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공항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희끼리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똑똑하고 두들기더니 엑소모빌에 있는 어떤 간부님이 저보고 한번 와서 자기네한테도 설명을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플라스틱 얘기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북극에 가거나 아니면 히말라야 같은 그런 고지대에 가게 되면 플라스틱 사용량이 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금 더 가벼운 게 필요하고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더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어떻게 수거하거나 아니면 소각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기술이랑 금융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 같은 조그마한 단체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손오공의 털처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일을 좀 더 많이 발굴하면 좋겠고요. 정부에서도 오셨으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